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렉스 마이클 리디스의 사일런트 페이션트 2탄 줄거리 낭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포가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엘리샤 베런슨의 일기. 날이 무덥다. 아침에 걸어서 언덕 아래 캠던 시장에 가다 길 옆에 앉아 나를 노려보는 노숙자를 발견했다. 그에게 지갑을 열어 잔돈을 좀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에 대한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그가 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더러운 모습으로 쌍욕을 뱉으며 죽어갈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을까.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정신병자였을까? 나를 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붉은 벽돌벽으로 돌진했었다. 그녀는 자살을 하려던 걸까?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걸까? 그녀의 광기가 내 피에 흐르는 걸까? 내가 그리고 있는 작품에 가브리엘이 모델이 됐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가 모델을 한 지도 4년이 흘렀다. 가브리엘은 내게 세상의 전부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테오의 이야기. 엘리샤와의 만남을 보고하기 위해 디오메디스를 찾아갔다. 그녀를 조금이라도 치료하려면 엘리샤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녀에게 투입되는 약물량을 줄일 것을 건의했고 디오메디스는 엘리샤를 맡고 있는 의사인 크리스티안에게 얘기했다. 어항에서 차를 마시고 있으니 크리스티안이 들어와 얘기한다. 변화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야. 다음부터 내 처방에 의의가 있으면 직접 나를 찾아오라고. 몰래 디오메디스를 찾아가지 말고. 아무데도 몰래 찾아가지 않아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도 문제없고요. 엘리샤는 경계성 인격 장애 환자야. 상담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경계성인 걸 어떻게 알았죠? 약물량을 줄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엘리샤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기분이 어때요? 대답 대신 엘리샤는 나를 노려보았다. 침묵 속에 결국 50분이 지나갔다. 마치는 시간이 되자 마음으로부터 진심이 흘러나왔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요, 엘리샤. 내 마음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러자 엘리샤는 고개를 들고 내게 돌진해 왔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내 목을 단단히 쥐고 조르고 있었다. 겨우 경보기를 울렸다. 간호사들이 엘리샤를 제압했다. 크리스티아니와 진정제를 주사하자 이내 조용해졌다. 디오메디스의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테오는 드디어 엘리샤가 무엇인가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희망적이라 말했고 그 의견은 디오메디스에게 받아들여졌다. 엘리샤는 유명한 환자였으며 만약 눈에 띄는 진척이 있다면 보험공단이 정신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티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 얘기하며 나갔고 나는 더욱 성공하리라 의지를 불태웠다. 거실불을 켰다. 캐시는 없었다. 요즘 캐시는 새로 제작 중인 오셀로의 리허설로 기가가 늦는다. 조심스럽게 마리화나를 말았다. 캐시와 사랑에 빠진 후 끊었던 마리화나를 요즘 다시 피우고 있다. 그러다 캐시가 열어놓은 노트북을 보게 됐다. 이메일이었고 캐시는 누군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지난번 상담이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날 공격했을 때 말이에요. 엘리샤는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떤 말에도 침묵하던 엘리샤에게 테오를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돌려보이며 말했다. 나는 결혼한 지 9년이에요. 아내가 있습니다. 캐시,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증오해요. 당신도 남편을 사랑했지만 증오할 때도 있지 않나요? 하나의 사랑하는 자아와 다른 하나는 증오하는 자아가 함께 있죠. 그러자 엘리샤는 벌떡 일어났다.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복도를 뛰어갔다. 전문가답지 않았어. 나는 자책했다. 엘리프를 찾아 물었다. 엘리샤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은 시비가 있다 들었어요. 당신이 엘리샤에게 뭔가 얘기했다 들었는데 무슨 얘기였죠? 그녀는 험상궂게 말했다. 그 녀석이 죽일 만한 가치가 있냐 물었어요. 그 녀석을 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었죠. 총으로 쏜 후 뇌가 흩어졌을 때 모습이요. 그녀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었다. 엘리샤도 분명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가브리엘의 형 맥스 베런슨이었다. 가브리엘과 전혀 다른 외모의 맥스는 자신이 입양한 자식이었다 얘기한다. 그녀를 좋아했었나요? 테오의 물음에 당황한 맥스 베런슨은 엘리샤가 미쳤었다고 얘기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살도 시도했다고, 그녀가 가브리엘과 맥스의 삶을 망쳤다고 얘기한다. 직원인 줄 알았던 타냐는 맥스와 약혼한 상대였다. 타냐는 테오에게 엘리샤의 사촌 폴에 대해 얘기한다. 엘리샤를 키워줬던 고모 리디아의 아들 폴은 케임브리지에 있다. 7월 24일 엘리샤의 일기. 가브리엘은 형인 맥스를 집으로 초대했다. 맥스는 혼자 있는 내게 왔다. 나는 맥스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브리엘에게 얘기하겠다 말했다. 강제로 키스하고 추행했던 일을. 맥스는 또다시 협박하며 키스하려 했다. 나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는 가브리엘을 미치도록 질투했다. 모든 것을 뺏고 싶어 했다. 나는 가브리엘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일기에 쓰니 조금 기분이 나아진다. 테오는 엘리샤의 사촌 폴을 만나러 케임브리지에 갔다. 그곳에서 폴과 엘리샤의 고모 리디아를 만났다. 리디아는 엘리샤를 깊이 증오하고 있었다. 엘리샤가 최대한 빨리 그 집을 떠나려 했던 건 테오가 그랬던 것처럼 당연해 보였다. 화랑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떨렸다. 온도뿐 아니라 분위기가 왠지 싸늘했다. 엘리샤와 같은 미대를 나와 오랜 친구이자 화랑주인인 장 펠릭스는 테오에게 엘리샤의 작품을 이것저것 보여주었다. 엘리샤의 작품을 보는 그의 눈에서 사랑이 보였지만 그가 사랑한 것은 엘리샤가 아니라 예술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을 하게 하고 싶다면 그림을 그리게 해보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테오에게 장 펠릭스가 말했다. 테오는 디오메디스에게 엘리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다. 장 펠리스가 제안하더군요. 당신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제공될 겁니다. 엘리샤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웃었다. 개인 작업실을 갖게 된 엘리샤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빨간 벽돌 건물을 그렸다. 그로브였다. 그로브가 불타고 있었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안아 올리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테오와 엘리샤 자신이었는데 남자는 여자를 던져 넣으려 하는 듯도 보였다. 엘리샤 이후 바비엘번이 그로브에 면회를 왔다. 본인은 엘리샤와 절친한 사이라 주장한다. 테오는 그녀에게 물을 것이 있다 했고 그녀는 이따 저녁에 집으로 방문하라 한다. 테오는 그녀에게 엘리샤가 진단받던 의사를 아느냐 묻는다. 그녀는 모른다 말하며 엘리샤가 사건이 있던 전날 어떤 남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두려워하며 사진을 보여줬다 말한다. 나무 뒤 그림자가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림자는 나무 같기도 커다란 개 같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그로브에 출근하며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소리의 주인공은 엘리프였다. 엘리샤가 붓으로 엘리프의 눈을 찌른 것. 엘리샤의 그림에 엘리프가 빨간 물감으로 낙서해 놓은 게 보였다. 입원 중인 엘리프에게 테오가 물었다. 엘리샤에게 뭐라 했는지. 그러자 엘리프는 쌍욕을 섞어가며 대답한다. 테오가 널 사랑한다 말했어.
너한테만 부드럽다고. 회의는 디오메디스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보험공단 직원인 스테파니와 엘리샤 담당의인 크리스티아는 엘리샤에게 약물을 줄이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한 테오에게 책임을 물었고, 디오메디스도 엘리샤가 엘리프의 눈을 가해한 사건으로 병원이 폐쇄될까 전전긍긍했다. 엘리샤와의 상담은 이제 끝났다. 상담실에서 엘리샤를 기다렸다. 걸어 들어온 엘리샤는 약물에 취해 정상이 아니었다. 당신을 돕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엘리프의 눈을 해한 것을 분명 후회하고 있으리라 생각돼요. 엘리사는 테오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바로 일기였다.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요? 엘리사는 대답이 없었지만 대답은 명백했다. 내가 일기를 읽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엘리샤의 일기. 차를 마시다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남자가 나무 그늘에 숨어 이쪽을 똑바로 보고 있어서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새로 이사할 집을 보고 있었던 걸까? 장 팰리스와 연극을 보러 갔다. 이제 이 연극을 본 후 결별할 것이다. 알케스티스.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다. 연기하는 여배우는 그리스 조각처럼 생겨 참 아름다웠다. 연극이 끝난 후 장 팰리스가 한 잔 더 하자 했지만 거절하고 돌아서려 할 때 장 팰리스는 말했다. 너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 엘리샤의 일기. 그 남자다. 또 그 남자가 나타났다. 연못 건너편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가브리엘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짜증을 냈다. 가브리엘은 혹시 장 팰리스가 아니냐 했다. 장 팰리스의 전화번호를 달라 했다. 따져야겠다 했다. 장 팰리스일 리가 없다. 나와 가브리엘은 웨스트 박사에게 갔다. 웨스트 박사는 내 얘기를 들을 때 계속 억지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 예전에도 이런 적 있죠?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편집증 증상을 보였고 가브리엘이 정말 힘들어했죠. 웨스트 박사는 약을 처방했다. 가브리엘은 내가 약을 입에 털어넣는 걸 지켜봤다. 가브리엘이 나가자 난 입안에 있던 알약을 싱크대에 뱉었다. 나는 정상이다. 혼자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낼 것이다. 그리고 일기장도 숨겼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가브리엘에겐 오후에 산책 간다 하고 사흘 동안을 집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 남자인지 비교해보면서 총을 부엌 찬장에 갖다 놨다.